애니메이션은 평범한 날처럼 시작됩니다. 모두 제 갈 길을 가고 있지만 인류에게 닥칠 비극적인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곧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혼란이 벌어집니다. 운전자와 조종사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종말론적인 황무지에서 우리는 분홍색 머리 여성이 검은 옷을 입은 군대를 이끄는 것을 봅니다. 망토를 쓴 인물들의 군대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제멋대로 뭉친 고아 아이들이 자신의 집 하야쿠야 고아원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 중에는 두 주인공, 금발의 파란 윤을 가진 자애롭고 친절한 소년 미카엘라 하야쿠야와 까칠하고 어두운 머리에 녹색 윤을 가진 소년 유이치로 하야쿠야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에 초록 눈의 소년. 아이들이 계속 달리는 동안 인간들이 죄를 벌하기 위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 방송은 치료제가 없고 그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고 알립니다. 방송은 또한 치료법이 없으며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고 밝힙니다. 봉인되었다. 고아원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을 친절하게 돌봐주던 보호자가 나머지 인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 순간 방송이 계속되며 13세 미만의 아이들은 살아남았고 세 번째 시조 크루엘 타피스가 모든 아이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바로 그때 고아원 창문에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나타나 간단한 동작으로 창문을 산산조각낸다. 또 다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태연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곧 아이들은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 군용 차량에 오르게 된다. 4년 후 우리는 그 검은 옷을 입은 인물들이 흡혈귀이며 납치한 아이들을 가축처럼 다루며 그들의 피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겉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말이다. 이제 12살이 된 유이치로는 흡혈귀들과 그들이 자신들을 물건처럼 다루는 방식을 증오하며 역겨운 음식조차 먹기를 거부한다. 한편 미카엘라는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적어도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작은 가족과 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작은 가족과 유는 송곳니라고 부르는 몇몇 뱀파이어들과 갈등을 겪는데 두 어린 소녀를 위해 정의를 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소녀들은 흡혈귀들에게 앞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해를 입었습니다. 유는 송곳니들에게 사과하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다리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미카는 그의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다행히도 뱀파이어 귀족이자 7번째 조상인 페리드 바토리가 지나가다가 유를 죽음에서 구해줍니다. 하지만 그가 개입한 유일한 이유는 미카가 그에게 여러 가지 이점, 예를 들어 진짜 음식과 특권을 위해 몰래 피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와 미카가 처음 만났던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는 부모에게 버려지고 아버지에게 죽을 뻔한 후 반항적인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미카는 그에게 다른 고아들처럼 그들의 작은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른 고아들처럼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형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여동생 아카네는 미카가 어떻게든 진짜 카레를 만들 재료를 구했다는 것을 유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는 미카가 그들의 안위를 위해 귀족에게 자신의 피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을 위해 귀족에게 자신의 피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미카는 페리드의 저택에서 돌아와 유에게 자신이 그에게 권총을 구해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증오하는 흡혈귀들과 싸울 수 있도록 말이죠. 매우 싫어하는 흡혈귀들과 말이죠. 미카는 그에게 그들이 있는 도시의 지도도 주는데 이 지도를 이용해서 마침내 이 저주받은 곳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밤에 두 소녀는 지도에서 찾은 탈출 경로로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도중에 위험을 피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들은 도시 출구에서 페리드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쌍한 미카를 조종해 왔다고 밝힙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바로 그들의 어린 여동생 중 한 명을 잡아 피를 뽑아내고 그녀의 시체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유는 격분하여 권총으로 페리드를 공격하려 하지만 귀족은 쉽게 피합니다. 한편 미카는 자신의 행동이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페리드가 계속해서 그의 형제자매들을 해치는 동안 미카는 유에게로 돌아서 적어도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총을 잡고 페리드에게 돌진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페리드는 순간적으로 손으로 그를 꿰뚫고 총을 든 팔을 떼어냅니다. 유는 땅에 떨어진 권총을 잡고 페리드에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 헤드샷을 날려 그를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미카는 죽어가는 순결로 형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유는 거절합니다. 가족을 버리다. 절박한 심정으로 미카를 끌고 출구로 향하지만 미카에게는 살아남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카는 유에게 화를 내며 떠나라고 소리쳤다. 눈물을 참으며 유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구로 달려갔다. 미카는 유가 처음으로 자신들을 가족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밖에서 유는 고통과 슬픔에 찬 절규를 내지르며 눈 속에서 비틀거렸고 그를 발견한 인간들은 그에게 뱀파이어를 박멸하는 임무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가족을 모두 잃은 후 그 남자를 껴안으며 유는 세상의 모든 뱀파이어를 죽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4년 후 더욱 성숙해진 유는 군복을 입고 파괴된 도시의 잔해 위를 무심하게 걸어다녔다. 유는 뱀파이어 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곳은 그들이 모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흡혈귀들이 그들을 살해하면서 갑자기 끝났습니다. 유는 탈출하면서 미카를 두고 죽게 내버려둔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4년 후 유는 복수를 위해 조의 기사라 불리는 괴물과 싸웁니다. 흡혈귀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명령을 어기고 그 결과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죠. 군대에 복귀하려면 협조하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지만 그는 그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어하죠. 샤노와 히라기가 그의 감시관이 되어 그를 감시하고 규칙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는 그 추운 밤 자신을 발견해준 구렌 이치노세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흡혈귀를 죽일 기회를 약속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는 몇몇 학생들이 다른 소년을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한 명이 일진들이 그 소년을 흡혈귀에게 던져주겠다고 위협합니다. 샤노아는 그에게 민간인과 싸우는 것은 위반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방법이 없어 유는 결국 두들겨 맞고 그 일진들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소년 사토미 요이치는 유에게 자신 때문에 휘말리게 된 것을 사과하며 자신이 일진 중 한 명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소위 엘리트 부대 워라마단에 들어가 복수할 연결고리를 찾고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여동생은 자신을 지키다 흡혈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나중에 흡혈귀 하나가 연구소에서 탈출하고 유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학생을 물기 전에 개입하여 그녀와 싸우지만 흡혈귀는 유가 입힌 모든 상처를 쉽게 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하다. 요이치가 나타나 다른 학생의 피를 빨아들이는 것을 막습니다. 격분한 그녀는 요이치를 공격하지만 유가 공격을 막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는 유의 목을 잡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와 함께 하지만 그는 땅에 떨어지면서 그녀의 배를 찌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뱀파이어는 아무렇지도 않고 마무리 일격을 준비한다. 다행히도 구렌이 나타나 저주받은 검으로 뱀파이어를 처치한다. 새 친구 요이치가 안고 쓰러지면서 유는 의식을 잃고 마침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는 사실에 행복해하는 가족의 꿈을 꾼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들이 떠나자 미카의 형상이 유에게 복수심에 살지 말고 대신 친구를 돌보라고 말한다. 그의 친구를 야마나카는 동료 유지가 주술이 걸린 방을 열지 못하게 막는다. 마법진이 그려진 방을 그들이 떠나자 유지는 뒤돌아보고 문이 살짝 열린다. 학교 옥상에서 유는 자신이 구해준 소녀에게서 러브레터를 받는다. 흡혈귀 시노아는 유에게 저주받은 무기 시카마도지를 보여주고 유는 놀랍니다. 유는 무기의 위력을 시험하려 시노아를 공격하지만 시노아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를 제압합니다. 야마나카와 시시도는 유이치를 쫓아다니며 제자가 되고 싶다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금단의 방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은 친구 유지를 찾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시노아, 유이치는 도와주기로 하고 그 방으로 갑니다. 들어가면서 시노아는 그 안의 무기가 더 약하지만 자신의 저주받은 낫과 비슷한 악마를 봉인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는 악마에게 조종당하는 유지에게서 저주받은 도끼를 빼앗으려 합니다. 유지는 흡혈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강한 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유를 지배하려 하지만 유는 악마의 형의 환영을 간파하고 악마를 쫓아냅니다. 이것을 본 시노아는 유를 훈련반에 추천하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탈출했던 바로 그 뱀파이어 성에서 하리드는 놀랍도록 건재한 노년의 미카를 무심하게 부릅니다. 뱀파이어와 일본 제국 괴멸군 모두 버리고 떠난 폐허가 된 도시 지역에서 묵시록의 기수가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뱀파이어가 된 미카가 개입하여 기술을 처치하고 인간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동료 뱀파이어 중 한 명이 인간들을 보호하려는 그를 비웃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인간들이 단지 먹잇감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힘을 칭찬하며 정말로 제3위 조상의 피를 마셔 뱀파이어가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미카는 그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무심히 걸어갑니다. 뱀파이어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피 대신 인간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는 동안 미카는 자신이 구해준 소녀에게서 피를 제공받습니다. 그녀는 미카에게 자신의 피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피를, 그녀를 보며 그는 4년 전 잔혹한 테이프들이 자신을 흡혈귀로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일이 회상됩니다. 놀랍게도 파리드는 죽은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7번째 시조로서 그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총알을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크루엘은 그가 당신을 일부러 도망치게 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세라프 중 하나가 도망치고 다른 하나는 죽어가는 상황, 즉 당신과 미카를 언급하며 파리드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도망쳤고 다른 하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과 미카 말입니다. 파리드와 잠깐의 실랑이 끝에 그녀는 파리드를 파리처럼 가볍게 쳐 날려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런 다음 크루엘은 미카에게 영원한 삶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미카는 망설임 없이 죽어가는 순결로 거절합니다. 짜증이 난 크루엘은 어쩔 수 없다며 키스와 함께 미카에게 자신의 피를 강제로 먹입니다. 키스하며 말이죠. 고등학교로 돌아온 유는 분홍머리 학생과 부딪히고 아무 말 없이 두 뜨거운 성격의 소년들이 주먹다짐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멍든 유는 유이치와 시노하와 함께 월귀조 중자 구랭과의 특별 수업에 참석할 준비를 합니다. 특별 수업은 월귀조 중자 구랭과 함께합니다. 짧은 소개 후 유는 자리에 앉으려 하지만 자리에서 책을 얼굴에 덮고 자고 있는 같은 분홍머리 학생을 보고 놀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아보고 곧 다시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아보고 이내 또다시 언쟁을 시작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의 흥미를 가지고 지켜봅니다. 수업 후 히미즈키 시호로 소개된 분홍머리 학생은 구렌을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을 근거로 최고 등급의 흑기 시리즈 저주받은 무기 시험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주받은 무기를 말입니다. 구렌은 그의 서두르는 이유와 힘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무심하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여동생의 치료비와 제약 없는 치료가 필요한 그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월귀조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렌은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는 내면의 악마가 저주받은 장비의 힘에 쉽게 잠식당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시호는 믿지 않자 구렌은 저주받은 검을 뽑아 악마들이 분노와 절망을 어떻게 먹잇감으로 삼는지 보여줍니다. 시호는 공포에 떨며 꼼짝 못합니다. 구렌은 현재의 시호는 저주받은 무기를 다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저주받은 군대 인형들과의 전투시험을 시작합니다. 서로 수갑이 채워진 당신과 시호는 험난한 시작을 맞이하며 서로 끌고 부딪힙니다. 시호의 여동생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이 잠시 중단됩니다. 저주받은 장비 선발에 탈락할까봐 시호는 시험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상황을 알게 되자 당신은 시호를 때리며 여동생이 죽으면 다시는 못 본다고 말합니다. 병원방에서 의사는 시호에게 그의 여동생이 이번에는 잘 넘겼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이번 치료로는 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료로는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시호는 단호하게 곧 달의 악마 회사에 들어가서 여동생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당신은 시호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로 그의 말을 낙담하여 듣기만 합니다. 병원 밖에서 당신과 시호는 어떤 것도 그들의 목표를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결국 서로를 받아들이며 어느 정도의 우정을 쌓습니다. 상부담 뱀파이어 도시에서 아나운서는 인간들이 모여들고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심지어 동족 뱀파이어들을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크룰은 인류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뱀파이어들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크룰은 일본 제국 악마 군대에게도 전쟁을 선포하며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세라프 오브 더 엔드를 실험하는 것을,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던 미카는 유를 구하기로 맹세한다. 한편 회의 중에 구레는 잠이 들고 시노아의 아버지인 천리 하라기 장군은 그의 행동을 질책한다. 아랑곳하지 않고 구레는 나가서 유를 만나는데 유는 그의 저주받은 장비를 요구한다. 결국 구레는 그에게 악마와 계약을 맺을 기회를 주고 저주받은 무기를 얻게 해준다.
다른 곳에서 미카는 페리드의 조롱을 무시하고 유와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 집으로 돌아간다. 흡혈귀가 되기 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 때문에 거기에 사는 새로운 아이들을 실수로 놀라게 한다. 모습 때문에 나중에 유는 시험지를 봤는데 0점이 나와서 시노하가 모두에게 그의 시험지를 보여주자 창피해한다. 그러자 구레는 악마의 힘을 방출하여 학생들에게 지구력 시험을 치르게 한다. 무기는 강력한 기운으로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유이치, 시호, 시노하는 그 기운을 견뎌냈다. 구레는 계약 의식을 설명하며 죽음을 각오할 만큼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내야 했다. 금지구역에 도착하자 구레는 그들이 보는 모든 무기가 봉인된 마왕을 지닌 최고위급 저주받은 무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년들에게 성공하려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시노하를 제외한 모두 무기를 하나씩 선택했다. 유는 카타나 스타일의 검을 고르고 칼을 뽑았다. 그 순간 시련이 시작되었다. 8살 요이치는 흡혈귀들에게 누이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흡혈귀들은 누이를 죽이고 사라졌다. 요이치는 누이의 시체를 보고 누이에게 말을 걸자 누이의 모습을 한 악마는 그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죽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춘기 시호는 마찬가지로 변장한 악마인 여동생 미라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미라이는 그에게 여동생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어린 유는 고아원에서 악마와 마주치는데 악마는 그에게 복수의 대가로 힘을 제안합니다. 아카네의 목소리는 유이치로에게 복수와 가족에게 헌신하지 않고는 힘을 가질 수 없다고 경고하며 그것은 악마의 환상일 뿐이라고, 사랑을 잊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는 악마의 유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자신의 이름이 아수라마루라고 밝히고 유에게 인간을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간들. 현재 요이치는 자신의 악마와 맞서는데 악마는 그의 죽은 여동생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그를 위해 복수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처음에 악마는 요이치를 지배하여 그의 몸을 장악하고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그의 친구들. 하지만 유는 친구인 요이치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악령의 시인 요이치에게 호소합니다. 그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요이치는 악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유에게 달려가 자신이 거의 그를 다치게 할 뻔했다며 사과합니다. 한편 미카가 있는 항공모함을 타고 비행하는 흡혈귀 부대가 도쿄로 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카도 함께 있습니다. 유는 알람 시계에 깨어나 군복을 입고 지하철로 향하는데 거기서 시노하를 만납니다. 시노하는 그에게 흡혈귀들이 신주쿠를 탈환하려 한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분대장인 구렌을 만난 후 새로운 분대원인 불같은 성격의 베테랑 미츠바 상구를 소개받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 그들은 흡혈귀에게 공격받는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흡혈귀에게 공격당하는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유는 명령을 어기고 소녀를 구출하고 분대는 흡혈귀와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흡혈귀들. 미츠바에게 꾸중을 듣긴 했지만 그들은 흡혈귀들을 물리치고 기지로 무사히 돌아온다. 흡혈귀들을 물리치고 기지로 돌아왔다. 어린 소녀는 유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미츠바는 소녀에게 친절하지만 여전히 유를 못마땅해 한다. 나중에 샤워를 하던 중 미츠바의 과거 회상이 나온다. 유처럼 그녀도 명령을 어겨서 팀원 중 한 명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살기 위해 그녀는 그 후회와 트라우마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간다. 상황이 진정된 후 어린 소녀는 자신을 감금했던 흡혈귀들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곧이어 대원들은 알려진 장소로 향한다. 거기에 갇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대원들은 아마츠산도 역에 들어가 7명의 흡혈귀와 맞선다. 그들은 인간들이 가축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본다. 강제로 잡혀있지는 않지만 괴물들 때문에 탈출할 수 없다. 몇몇 뱀파이어들을 죽이는데 성공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정보를 준 소녀가 뱀파이어들에게 협박을 받은 후 그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거죠. 그들은 더 많은 뱀파이어들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기습한 뱀파이어 중 한 명이 미츠바를 잡지만 유가 그녀를 구해냅니다. 나머지 대원들이 다른 뱀파이어들을 막는 동안에요. 뱀파이어들을 모두 처치한 후 그들은 군인들을 만나고 속였다고 사과했던 아이는 가족과 재회합니다. 시노하는 미츠바가 유에게 반했다고 놀리지만 미츠바는 화를 내며 부인합니다. 유는 어렸을 적 뱀파이어 도시에 갇혀 있었다고 밝히지만 미츠바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캐묻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미츠바는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대원들은 군용 헝머를 발견하고 시호가 시동을 건 후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달리지만
결국 키가 크고 붉은 머리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최고급 무기를 든 시조 뱀파이어. 헌비를 들이받아 공격하지만 그는 쉽게 한 손으로 막아냅니다. 슈퍼맨처럼 말이죠. 대원들이 서로를 지키며 싸울 준비를 하는 가운데 유는 시노아를 노리는 뱀파이어의 기습을 막고 팔을 빼앗아 그를 놀라게 합니다. 감탄하며 말이죠. 하지만 두 명의 귀족 뱀파이어가 더 나타나고 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체절명. 시노아는 저주 표식을 해방하고 악마에게 거의 빙의될 정도로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악마에게 거의 빙의될 정도로 말이죠. 다행히도 시조를 크라울리 유스포드라고 소개하는 뱀파이어들은 그에게 7번째 시조가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립니다. 낙담한 크라울리는 대원들을 살려주고 떠나지만 자신이 그들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흡혈귀 헬리콥터들이 신주쿠 성벽으로 접근하고 일본 제국 악마 군대 병사들이 활과 화살로 헬리콥터들을 막고 있다. 병사들은 활과 화살로 헬리콥터들을 저지한다. 지휘관은 흡혈귀들이 돌파하면 끝장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폭발물로 가득 찬 수송기를 보고 경악한다. 그것은 그들 바로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한편 유와 그의 부대는 신주쿠의 건물에 있으며 흡혈귀 공격을 알리는 방송을 듣는다. 흡혈귀 공격 방송이 나온다. 시노아와 미츠바는 유이치에게 병사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저주받은 기어의 하위 버전인 마력 장비라고 설명한다. 마력 장비는 저주받은 기어의 하위 버전이다. 인간과 흡혈귀가 충돌하지만 유와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승리한다. 그들은 승리한다. 나중에 나가이 상병은 팀에게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자신이 방어선을 지키는 동안 흡혈귀 토벌을 위해 서쪽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방어선을 지키고 팀에게 흡혈귀 토벌을 위해 서쪽으로 가라고 명령한다. 다른 한편 구레는 전장을 내려다보는 미카와 페리드를 발견한다. 페리드는 상구남에서는 인간의 피를 직접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한다. 미카는 4년 전 인간의 피를 거부했던 상구남을 떠올린다. 흡혈귀가 된 후 굶주림과 절망 속에 인간의 피가 아닌 크룰의 혈액을 마시게 되면서 그녀의 직속 부하가 된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 시노아는 팀원들에게 알약을 건네며 힘을 빠르게 증폭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한 알은 1.5배, 두 알은 1.8배의 힘을 증폭시키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 하지만 세 알을 먹으면 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다. 헬기 공격으로 팀은 흩어지지만 폐쇄된 지하철에서 탈출한다. 한편 미카는 폭발을 목격하고 함께 있던 흡혈귀 중 한 명이 누군가의 공격으로 제거된다. 미카는 연기 속에서 그를 노려보는 구렌을 발견하고 전투를 준비한다. 유와 시노아는 지하철에 도착해서 자신들이 공격 중에 유이치, 시호, 미츠바와 떨어졌고 그들은 아직 위식을 잃은 상병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의식 상태인 상병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호가 잔해 뒤에서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유는 상병을 의무반으로 호송하는 동안 잠시 헤어졌다가 방어선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상병을 의무반으로 호송하는 동안 잠시 헤어졌다가 방어선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동의하고 헤어집니다. 미카 옆에 뱀파이어를 죽인 후 구레는 그에게 칼날을 겨누며 사령관을 죽이지 못한 것에 약간 실망합니다. 한편 페리드는 미카에게 인간들이 정의의 병, 즉 월광마술대를 파견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월광마술대라는 정의의 병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 구렌의 부대와 나머지 월광마술대가 뱀파이어들과 싸우기 위해 도착합니다. 위류 지역에 도착한 유는 미카와 함께 뱀파이어 없는 세상으로 도망치는 것을 상상했던 것을 떠올리지만 지금은 쓰라린 마음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외부 세계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노아가 그의 몽상에서 깨우며 상병이 괜찮고 이제 나가서 다른 대원들과 합류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상병이 괜찮아졌고 이제 나가서 다른 분대원들과 만날 수 있다. 걷다가 그들은 고위 간부들 간의 대화를 엿듣고 나머지 분대원들이 센트럴파크에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다. 상관들끼리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나머지 분대원들이 센트럴파크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저없이 유는 센트럴파크로 가서 친구들을 돕기로 결심한다. 시노아는 그들이 최전선에서 더 필요하다며 유를 막으려 하지만 그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를 따라간다. 신주쿠 5번가 교차로에서 구레는 사유리와 함께 싸우면서 몇몇 흡혈귀들을 더 처치한다. 사유리와 함께 싸우면서 몇몇 흡혈귀들을 더 처치하고
잠시 멈춘 후 두 사람은 지휘관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한편 페리드는 경이로운 듯 전투를 지켜보며 라키스와 린넷에게 나머지 인간들을 막으라고 명령하고 그는 구렌과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는 미카와 함께 구렌과 싸우자고 제안하지만 미카는 자신이 혼자서 구렌과 싸울 수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검을 겨눈 것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선언한다. 센트럴파크로 달려가는 동안 유는 시노아에게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노아는 가족과 같으니까 당연히 보호하러 왔다고 말한다. 자신의 가족을. 곧 그들은 공원에 도착하여 요이치, 시호, 미츠바가 뱀파이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다. 지쳐있지만 버티며 맞서 싸우고 있다. 뱀파이어 중 한 마리가 시호를 기습하고 거의 공격을 가할 뻔한다. 다행히 유가 끼어들어 뱀파이어의 기습 공격을 막고 시노아는 나머지 뱀파이어들을 역습한다. 모든 뱀파이어를 물리친 후 부대는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시호는 유에게 그들의 명령은 최전선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두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묻는다. 유는 그들을 믿고 그들의 힘을 알고 있지만 항상 그들을 돕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체력을 회복한 부대는 이제 임무를 수행한다. 모든 뱀파이어를 죽일 준비를 했다. 한편 최전선에서 구레는 폭발 후에도 무사한 미카의 힘을 칭찬하며 마철루 전체를 파괴한 폭발의 여파에서 무사히 나온 후 그것이 시구레가 설치한 함정을 위한 눈속임이었다는 것을 밝힌다. 기습 공격에 미카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하고 구렌에게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페리드가 끼어들어 구렌을 맞고 마치 헝겊 인형처럼 쳐낸다. 꼼짝없이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구렌은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알약을 더 먹기로 한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미카가 다시 공격해와 구렌이 알약을 쓸 기회를 주지 않는다. 다행히 유해 부대가 제때 도착하고 시노아는 모두에게 알약을 먹고 구렌을 구출해 재빨리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제때 도착하기 전에 미카가 구렌을 찌르고 맹렬한 분노에 휩싸여 알약을 먹고 구렌을 구출하여 재빨리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제때 도착하기 전에 미카가 구렌을 찌르고 눈부신 분노에 휩싸여 유는 미카에게 돌진하여 저주받은 장비로 그를 꿰뚫는다. 하지만 서로 마주보며 미카와 유는 서로를 충격에 휩싸여 바라볼 뿐이다. 유는 자신이 찌른 뱀파이어가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카가 구렌과 싸우는 것을 보고 유는 저주를 발동하여 죽이기를 거부한다. 남은 유일한 가족을. 그러고는 겨우 무너지는 것을 참으며 그때 자신을 버렸다고 미카에게 사과한다. 눈물을 참느라 애쓴다. 하지만 미카는 그를 위로하며 그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인간들로부터 유를 구하겠다고 약속한다. 인간들로부터. 한편 구렌과 그의 부대원들은 적을 살려두었다고 유를 질책한다. 살려줬다고. 파리드가 가세하여 기름을 붓듯이 그를 뱀파이어로 만들어 인간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뱀파이어로 만들어서. 하지만 미카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파리드가 감히 유에게 손을 대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손을 대기만 해도. 파리드는 그저 농담이었다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미카는 유를 구출하는 동안 말이죠. 미카는 유가 새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것을 알지만 유가 너무 친절해서 인간들이 탐욕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들이 유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말이죠. 곧 크라울리와 그의 부하들도 도착합니다. 이를 본 구레는 후퇴를 명령하지만 파리드가 유의 길을 막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가두었던 자를 본 유는 제정신을 잃고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침착성을 잃고 말이죠. 이를 본 구레는 유를 돕기 위해 다시 돌아오고 유가 알아채기도 전에 흡혈귀들은 인간들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곧 파리드는 유를 기습하여 붙잡습니다. 다행히도 미카는 앞서 말했던 대로 파리드를 공격하여 그의 팔을 잘라냅니다. 팔을 말이죠. 혼란 속에서 미카는 유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유는 불안한 마음으로 미카에게 아직 인간이냐고 묻자 미카는 인간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며 유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그들은 그저 유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유는 다른 뱀파이어들에게 동료이자 친구들이 피를 뽑히는 것을 보고 미카를 땅에 내던지며 자신이 사귄 유일한 친구들을 버릴 수 없다고 거부한다. 그가 맺은 유일한 친구들을 그들을 구하기 위한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의 내면의 어둠이 깨어난다. 한쪽 눈이 충혈된다. 한편 그의 내면 세계에서 유는 아수라마루에게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이냐고 묻지만 아수라마루는 그와 상관없다고 부인한다. 대신 하늘을 보라고 하며 미카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준다. 인간들은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이용하려 한다. 인간들은 그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구름에서 나팔이 내려오고
천사 같은 생명체들이 유를 향해 날아온다. 유를 향해 날아온다. 아수라마루는 유의 내면의 괴물이 풀려나려 한다고 섬뜩하게 말한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유는 얼굴이 변형되면서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른다. 고통으로 인해 그의 오른쪽 몸에는 검은 마귀가 흘러내리는 악마의 날개가 자란다. 그리고 검은 마귀가 뚝뚝 떨어진다. 구레는 능글맞게 바라보고 미카와 시노하는 인간들이 유를 실험했음을 깨닫는다. 유를 실험한 거였어. 자아와 이성을 모두 잃은 유는 미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날려버린다. 그 다음 순간 그는 크라울리에게로 향한다. 놀랍게도 유의 한 번의 검격으로 도시 하나가 통째로 파괴될 정도의 위력을 지니게 되었다. 심지어 크라울리 같은 시조급 뱀파이어조차 피하고 막아내야 할 정도다. 공격을 피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유의 속도와 반사신경은 크라울리와 맞먹을 정도로 빨라져서 그를 감자 자루처럼 질질 끌고 다닌다. 심지어 어떤 공격도 쉽게 막아내고 크라울리를 압도하며 공격한다. 크라울리를 공격으로 압도한다. 후퇴했지만 크라울리는 다치지 않은 듯 보였고 인간들이 유처럼 무서운 괴물을 만들었다고 불평만 했다. 페리드는 구렌에게 질문했지만 구렌은 아무것도 밝히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페리드는 인간들이 진행해온 실험의 결과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들이 진행해온 실험 말이다. 불행히도 혼란 속에서 유는 크라울리를 놓치고 시노아를 발견해 그녀를 공격하여 무장을 해제시키고 거의 치명타를 입힐 뻔했다. 다행히 미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대신 공격을 받았다. 막판에 구렌은 시노아에게 네가 그를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던 시노아는 유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그에게 애원하며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간신히 유는 시노아를 해치는 것을 멈추고 몸속의 검은 액체를 토해내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는 시노아의 무릎에 쓰러졌다. 그러자 구레는 페리드에게 시간을 끌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 순간 하라기 신야 중장이 저주받은 소총을 페리드를 향해 겨누고 불꽃 호랑이를 풀어놓는 공격을 가하는데 페리드를 거의 죽일 뻔합니다. 페리드는 먼지가 가라앉자 하라기 키리토 중령과 함께 제국군 나머지 병력이 증원을 위해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군 나머지 병력과 하라기 키리토 중령이 증원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무의식 상태인 유를 무릎에 앉힌 시노아는 구렌에게 돌아서서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심하게 자리를 뜨며 소용없다고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기지로 돌아온 시노아는 지하구역으로 들어가 출입 제한구역을 방문합니다.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출입을 거부하지만 시노아는 여전히 이 숨겨진 시설이 무엇에 사용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는 그것이 흡혈귀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하는 실험실이라고 확인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하라기 문장이 새겨진 정교한 회중시계를 꺼내 보이며 자신이 하라기 가문 사람임을 증명한 후 다시 한번 출입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군인들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떠나기 전 한 군인이 시노아에게 하라기 가문 출신인 그녀가 왜 중사 계급에 머물러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무심하게 군의 권력 다툼에는 관심 없다고 그것 때문에 언니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태연하게 군대의 권력 다툼에는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다. 바로 그 이유로 언니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언니가 죽은 이유라고 한다. 시설 안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감방 복도가 보이고 각 감방에는 여러 명의 기력이 쇠약해진 흡혈귀들이 갇혀 있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문 하나가 보였고 그 뒤편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려왔다. 안을 들여다보니 매우 발전된 최첨단 실험실이었고 과학자들이 여러 용기와 병에 담긴 것으로 보이는 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었다. 피었다. 사무실 중 한 곳에 들어가 보니 구렌이 어떤 실험 결과 보고서를 조용히 읽고 있었다.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구렌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거역하고 다가간다. 유가 아직 혼수 상태이고 무슨 계획인지 묻는다. 그에게 탁자 위의 약을 보며 시노아는 그가 자신에게 명령했던 때를 떠올린다. 유에게 특수 약물을 투여하라고 그의 저주받은 기어가 특이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핑계였음을 깨닫는다. 구렌은 그녀의 질문을 피하고 인간 실험만이 그들처럼 약한 종족이 이 멸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언니가 저주받은 기어의 연구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셀 수 없이 많은 인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녀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떠나라고 명령한다. 고한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약효가 5일 동안 지속된다고 곧 깨어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유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그가 깨어났을 때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끝맺습니다. 깨어났을 때 유의 병실에서 시노아는 자신이 그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미카가 전투 후의 상황에서 유를 잡으려 하지만 짜증난 페리드에게 막히는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나옵니다.
페리드는 자신이 계속 미카를 가지고 놀았다고 밝힙니다. 그동안 계속 그를 어린애 취급하며 상구놈으로 돌아와서 뱀파이어들이 저주를 제거할 수 있는 해독 포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주를 없앨 수 있는 미카가 포드에서 나오자 그는 여전히 뱀파이어이지만 인간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탈의실에서 라키스와 레네는 미카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평소처럼 무시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인간들이 금단의 마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세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종말의 금서 세라프를. 게다가 그들은 흡혈귀가 인간들을 공격한 진짜 목적이 유와 그의 내면의 힘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유는 자신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의 눈물을 간신히 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후 샤노아가 방에 들어와 유가 우는 것을 보고 재밌어하지만 미카를 만난 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유의 말에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후에요. 그녀는 또한 미카가 기절한 후 흡혈귀들에게 잡혀갔다고 밝히며 혼자 흡혈귀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는 지금으로서는 미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유는 샤노아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뺨에 손을 대고 머리카락을 옆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목 부상은 괜찮냐고 묻는데 당황하고 어색해하는 샤노아는 괜찮다고 확인한다. 곧 그의 나머지 분대원들이 와서 그들의 로맨틱한 순간을 방해하고 서로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유는 그들을 끼어들어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런 친구들을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그들 같은 나중에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미카와 유는 동시에 약속한다. 서로를 구하겠다고. 놀랍게도 우리는 구렌이 편지를 쓰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끝맺는데 파리드는 기다리고 있다. 건물 옥상에서 모든 뱀파이어 연구 자료를 그의 밝혀지지 않은 파트너에게 건네주며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언급한다. 때때로 샤노아와 구렌은 격렬한 대립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샤노아는 자신의 여동생 아유미의 죽음에 대해 구렌과 맞섰다. 샤노아는 아유미가 구렌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유에 대한 구렌은 차갑게 아유미를 죽였다고 인정하며 그녀의 영혼이 자신의 제국팔에 있다고 밝혔다. 그의 황제의 팔에. 그는 자신이 빙의된 것이 아니면 샤노아가 자신을 믿든 말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긴장된 대화 후 구렌은 떠났고 샤노아는 도서관에서 유를 찾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뱀파이어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샤노아는 의사의 말대로 유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한 후 미카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문제를 꺼냈다. 유는 흥미를 느껴 샤노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흔한 뱀파이어들은 인간을 뱀파이어로 만들 수 없고 귀족들만이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즉, 미카는 귀족에게 선택받았다는 뜻이었다. 샤노아는 도와주려는 의향이 있었지만 뱀파이어 변신을 되돌리는 방법을 몰랐다. 변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는 그녀의 성숙함과 걱정에 감사했다. 잠시 후 유가 히이라기 가문에 의해 본사로 소환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히이라기 가에. 샤노아는 히이라기 가문 사람들이 위압적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에게 당부했다. 떠나기 전에 유는 구렌을 만났고 구렌은 그에게 친구들을 히이라기 가문에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히이라기 가문에 유는 누구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에게 확신시켰다. 사무실 안에서 유는 미츠바가 흡혈귀와의 싸움에서의 공로로 승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흡혈귀와의 싸움에서 그는 그녀를 격려했고 샤노아 또한 히이라기 가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충성심 검사 중에 유는 히이라기 쿠리토 중장과 신야 그리고 아오이와 마주하게 되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는 그들에게 전투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유가 스파이라고 의심하고 그를 신문했고 따르지 않으면 그의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다. 유는 그들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하며 진실대로 대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쿠리토는 유에게 자신과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유는 거절하며 구렌에게는 쿠리토와는 달리 어떤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유는 구렌에게 다가가 과거에 자신을 구해준 것이 실험의 일환이었고 지금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질문했다. 그저 이용하려는 것일 뿐인가 하고 구렌은 그들이 가족과 같다며 미카를 구하는 것을 돕겠다고 확신시켰다. 유는 구렌에게 구렌의 계획의 일부였던 제국병기 사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구렌의 계획 중 하나였던 한편 미카는 혈에 대한 갈증에 괴로워했고
페리드는 그에게 어린아이의 피를 건넸다. 아이의 피를. 하지만 미카는 유혹을 이겨내고 아이를 구했다. 페리드는 미카에게 다음날 회의에 참석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노하와 미츠바는 나머지 대원들에게 제국병기 사용법을 지도하고 있었다. 제국병기를 훈련 중 요이치는 자신의 저주받은 힘을 놀라울 정도로 잘 다루며 4명의 적을 인상적으로 물리쳤다. 4명의 적을. 유는 질투심을 느껴 시노하에게 요이치에게 특별 훈련을 시켰는지 물었다. 시노하는 요이치의 힘 조절은 처음부터 뛰어났다고 설명했다. 나중에 유는 자신의 악마 아슈라마루에게 피를 바쳤지만 제어력을 잃는 대신 의식을 잃었다. 시노하의 지시에 따라 시노하와 요이치는 과거 전투 중 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항구했다. 시노하의 지시대로 말이다. 시노하는 시노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자신의 목적으로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유에게서 무언가를 숨기고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시노하는 훈련 후에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훈련 중 유는 자신의 악마와 접촉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악마와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지고 공격받는 악몽을 꾸었다. 부모에게. 하지만 그는 미카에게 한 약속 덕분에 제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깨어났을 때 유는 친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자신이 내면의 악마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선언했다. 한편 뱀파이어 귀족들은 유가 폭주하는 것을 관찰하고 인간들이 마침내 종말의 세라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페리드는 미카를 회의에 소환했는데 이는 종말의 세라프 요소를 가진 모든 아이들을 수년 전에 죽였다고 여겼던 크룰 여왕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년 전에 종말의 세라프 요소를 가진 모든 아이들을 죽였다고 여겼던 크룰 여왕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크룰은 다른 귀족들과 함께 일본 제국 귀족군을 파괴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다른 귀족들과 함께 말이죠. 회의 후 그녀는 중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어 페리드의 의도에 대해 따졌습니다. 중요 정보 유출의 위험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시노하는 자신의 악마와 계약을 맺는 같은 의식을 치렀고 의식불명 상태에서 악마와 싸우는 동안 친구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시노하는 여동생 미라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그룹을 구하려면 죽여야 하는 악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노하는 저항했고 결국 유의 헌신적인 모습에 영감을 받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노하는 저항했고 결국 유의 헌신에 영감을 받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헌신에 감명을 받아서 말이죠. 깨어난 시노하는 유에게 친선적인 힘겨루기를 제안했고 그들의 특별한 능력은 시노하와 미츠바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을 둘러보다가 누군가가 그들의 과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지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노하는 이 사태에 대해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흡혈귀의 영역에서 비둘기를 통해 편지가 전달되었고 아오이가 키리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키리토는 편지를 읽자마자 곧바로 구렌을 불렀습니다. 한편 요이치, 시오는 시노하와 미츠바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지만 음식이 타버렸습니다. 시오가 오믈렛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시노하는 2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험 대상으로서의 유의 과거, 그로 인해 전투 중에 제어력을 잃고 시노하에게 거의 해를 끼칠 뻔했던 일, 그리고 구렌의 신뢰성과 숨겨진 의도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유는 이러한 폭로에 놀랐습니다. 구렌은 3명의 흡혈귀가 감금되어 있는 장소에서 키리토를 만났습니다. 키리토는 흡혈귀를 악마로 만드는 빠른 방법을 찾았다고 밝히고 포로들을 죽이라고 구렌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구렌은 여전히 자신에게 유용한 한 키리토가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에게는 아직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다. 키리토는 구렌에게 요이치, 시오 3명이 블랙블레이드를 어떻게 찾았는지 물었다. 검은 날개들을. 구렌은 운이 좋았다고 주장했고 키리토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키리토는 일본의 모든 흡혈귀와 인간 조직을 제거하고 악마 군대의 지배하에 세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구렌에게 그의 부대와 100명의 병력을 이끌고 10명의 흡혈귀 귀족이 있는 나고야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지역을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키리토는 최종 결전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을 죽이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동안 키리토는 최종 결전을 준비했다. 키리토는 최종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슬픔과 고독에 잠긴 유는 시노하에게 위로를 받았다. 시노하는 그에게 사고는 일어나는 것이고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유는 흡혈귀 공격 시 시노하의 지원을 요청하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다시 제어력을 잃고 있어. 그는 친구들이 가족과 같다고 말했고 여전히 미카를 잊을 수 없다고 했어. 미카도 그의 가족의 일원이었으니까. 미카도 그의 가족의 일원이었어.
신호아와 다른 이들은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고 신호아 분대가 되어 전투를 준비하는 임무에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어.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고 신호아 분대가 되어 전투를 준비하는 임무에 분대. 미카는 극심한 혈액 갈증에 시달리며 크룰을 찾았고 크룰은 그가 자신의 피를 마시도록 허락했어. 포옹하면서 그들은 포옹하며 미카는 크룰의 피를 마셨어. 미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크룰은 그의 피에 대한 요청을 들어줬어. 더 많은 피를. 그녀는 2명의 종말의 세라프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와 미카 둘 다를 보호할 의도를 밝혔어. 종말의 세라프. 그녀는 인간과 뱀파이어 사이의 임박한 전쟁과 유를 보호하기 위해 양측으로부터 숨어야 하는 그의 비밀 임무에 대해 미카에게 알렸어. 유를 보호하기 위해 양측으로부터 숨는 그의 비밀 임무. 미카는 그 임무에 동의했어. 구레는 다가오는 전쟁을 계획했고 신호아는 유와 시호는 무기훈련을 마쳤다. 구레는 신호아에게 임무를 지시하며 다음날 집결지에 오라고 했다. 나고야의 뱀파이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였다. 미카도 나고야로 향하고 있었다. 실험실에서 키리토는 미라이를 이용한 실험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는 실험 시작을 명령했다. 시노부와 그녀의 조는 지프차로 이동 중이었지만 시호는 시노부의 어설픈 길 안내에 짜증을 내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그들은 이동 중 괴물을 만났고 유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지프에서 내렸다. 하지만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유를 두고 에비나에서 만나자고 한 뒤 떠나야 했다. 유는 그 결정에 놀라서 화가 났다. 한편 구레네 부대는 모두가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에다는 정찰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키리토의 대화를 엿들은 신야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들을 희생양으로 여기면서 그는 단 100명의 병사로는 흡혈귀 귀족들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믿어 구렌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유는 나중에 그의 분대에 합류하여 뒤처진 것에 대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구렌은 병사들에게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신호아의 부대는 늦게 도착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숨었습니다. 하지만 구렌은 그들을 발견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질책했습니다. 유는 나서서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구렌의 연설 후 유는 꾸중을 들을 것으로 예상하며 구렌에게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구렌은 그가 자신의 팀을 위해 혼자 책임을 져준 것을 칭찬했습니다. 구렌은 고시에게 환영 마법을 사용하여 신호아와 그녀의 부대를 겁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를 혼자 오게 둔 것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구렌은 신호아의 지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표하며 구렌 자신을 포함한 구렌 부대원 3명 신야와 미도만으로 전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호아는 분대와 함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신야는 싸움이 시작되면서 적의 진영을 붕괴시켰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렌의 공격에 대한 그의 대응으로 모두를 감탄하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쉽게 패배했다. 그렌은 더 강한 뱀파이어 귀족들에 맞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질문했고 더 강해지기 위해 팀워크를 향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나루미는 그렌이 아이들을 전장에 데려온 결정에 반대하며 그들이 부담이 될까봐 우려했다. 그렌은 나루미에게 아이들을 돌보라고 명령했고 신호아의 분대를 나루미의 분대와 합쳤다. 그리고 서로 소개시켜 주었다. 그레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고야로 출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신호아는 지휘관으로서의 무능함으로 인한 패배에 대해 분대에게 사과했지만 너와 다른 이들이 그녀를 격려하고 지지했다. 그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 한편 미카와 다른 뱀파이어들은 귀족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아이들을 나고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카이루크는 미카에게 피를 건넸지만 미카는 혈액 갈증에 시달리며 잔혹한 자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거절했습니다. 피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잔혹한 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공격하려 했지만 제때 멈췄습니다. 신호아의 부대는 임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루미가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목표는 8명의 귀족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었고 귀족들이 함께 있다면 실패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만약 귀족들이 함께 있다면 실패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각 귀족에게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15명의 팀이 배정되었습니다. 나루미는 유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그 때문에 부대는 불안감을 느끼며 그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 하나가 100명의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아는 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부대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는 나루미에게 사과하며 적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켜야 할 사람들의
목표의 이름은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대원들은 건물에 숨어 목표가 평소 시간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시간에 요이치는 첫 저격 임무라 긴장했지만 신호하는 실패하더라도 전투팀이 준비되어 있다고 안심시켰다. 목표 도착까지 5분 남았고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인 루칼 웨스커는 에스더리와 함께 있었다. 루칼은 레스트카에게 충성했기에 크롤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좌절하고 있었다. 레스트카에게 갑자기 그들은 루칼을 향해 돌진하는 두 개의 공격을 발견했고 그는 에스더를 방패로 삼아 자신을 방어했다. 나루미는 모두에게 저주 강화약을 복용하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루칼은 반격하여 시냐와 요이치가 위치한 탑을 공격했다. 시냐는 요이치에게 쓰러지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귀족 뱀파이어들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돌아가 전투분 때는 루칼을 공격하기 위해 전진했지만 그는 엄청나게 강력해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잠시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손을 베어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시호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는 루카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어 나루미의 진영 유지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신호하는 유우와 시호가 계획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시호는 루카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그 계획은 그들의 목표가 그들에게 돌격해오면서 성공했습니다. 유우는 치명타를 날렸고 이누에는 그를 끝장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칼은 인간에게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녀의 검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귀족을 물리친 승리를 축하하며 다른 분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구레는 멜 스테파노라는 귀족을 단독으로 물리쳤고 그의 분대는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그레는 신야를 그 자리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했다. 잠시 후 쿠스노키라는 부상당한 분대장이 도착하여 자신의 45명으로 구성된 분대가 패배했다고 보고했다. 19명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인질로 잡혔으며 뱀파이어들은 지휘관의 출연을 요구했다. 쿠스노키는 사과하며 그렌과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레는 자신의 분대에게 나루미와 시노부의 분대와 합류하라고 지시했는데 다음 목표는 시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크라우리 유스포드였기 때문이다. 호는 체스가 인질들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여 크라우리에게 인간의 공격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크라우리는 인간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정보를 누설하는 배신자, 아마도 고위급 뱀파이어가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인간의 무기로 입은 상처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나루미와 시노부의 부대는 다른 부대들이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하라가 부대원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지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다. 임무 유스는 휴식을 취하고 지역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렌과 그의 부대도 돌아왔고 나루미는 시노부 부대의 훌륭한 활약을 칭찬했다. 훌륭한 활약. 구레는 그 후 8명이 대원을 잃은 아이하라의 부대를 살폈다. 아이하라는 자책했지만 구레는 모두가 다음 임무를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레는 시청에서 귀족셋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9개 부대가 모두 전멸하고 23명의 병사가 인질로 잡혔다고 알렸다. 강당은 함락되었고 23명의 병사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는 다음 임무는 동료들을 구출하고 귀족들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료들을 구하고 귀족들을 죽여라. 아이하라는 합류하고 싶어 했지만 구레는 그녀에게 경계 임무를 맡기고 돌아온 다른 부대들에게 공항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돌아온 다른 분대들이 공항으로 가도록 구레는 자신의 부대, 나루미, 시노아의 부대와 함께 시청으로 향했다. 시청으로 인질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이하라가 경계 근무 중이었는데 2대의 헬리콥터가 귀족 뱀파이어들을 태우고 시청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즉시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뱀파이어들이 공격해왔고 미카는 당신에 대해 묻고 싶어서 아이하라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코드 284를 발동했고 모든 뱀파이어들이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미카는 아이하라가 독약을 먹는 것을 막았고 그녀는 다른 뱀파이어들이 도착했을 때 죽은 척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귀족 몇 명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이하라의 행동을 모른 채 시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미카에게 당신이 시청으로 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다른 뱀파이어들이 알게 되면 모두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카는 정보를 얻기 위해 아이하라를 때리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가짜 위치를 알려주었고 뱀파이어들은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아이하라가 미카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지만 미카는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다른 뱀파이어들이 미카에게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미카는 더 이상의 고문으로부터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죽였습니다. 고문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카는 인간을 믿을 수 없었기에 따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시청으로 가는 길에 병사 5명을 호위로 요청했습니다. 건물에서 굴렌이 쌍안경으로 뱀파이어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몇몇 친구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유는 인질 구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루미는 함정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굴렌은 그들의 주요 표적 3명이 영향력 있는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뱀파이어들을 자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는 크라울리 신호아는 그를 진정시키며 굴렌 대령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나루미는 그들의 임무가 뱀파이어들이 특수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본대가 도착해서 흡혈귀들과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배치되었고 요이치는 귀족 중 한 명인 크라울리를 5층에서 발견했습니다. 요이치는 신주쿠로 향하는 도중 그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신야는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인질들을 고문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죽이거나 당신이 강력하게 반대한 아니면 귀족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분대를 나누고 다른 분대가 인질들을 구출하는 위험한 작전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루미는 정면 승부로는 귀족들을 이길 수 없기에 첫 번째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직접적인 대결은 불가능했습니다. 구레는 자신과 신야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이 귀족들을 공격하고 신호아와 나루미의 분대가 인질들을 구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장을 떠나 나고야 공항에서 탈출하기 전에 동료들을 구출할 시간은 5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위해 나고야 공항에서 집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시작했고 환수를 사용하여 수백 명의 병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렌과 신야는 건물 안에서 크라우리와 맞섰지만 그는 쉽게 그들을 제압하고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획을 고수했고 신호아의 그룹은 구렌과 신야를 돕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렌과 신호아는 동의하고 부상당한 지휘관들을 구출하려는 시도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구렌과 신야가 도망치려고 할 때 크라우리와 다른 2명의 귀족이 뱀파이어, 체스, 그리고 혼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구레는 틈을 만들어 중상을 입은 신야와 함께 탈출했습니다. 도주 중 크라울리가 구렌을 공격하여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구렌은 자신은 무리라며 신야에게 다른 이들을 이끌고 도망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크라울리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당신이 바닥에서 나타나 크라울리를 공격하며 그의 허를 찔렀습니다. 유의 공격은 크라울리에게 막혔지만 그는 아수라포를 사용하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체스와 혼이 크라울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신호아가 개입하여 모두 후퇴하라고 명령했지만 유는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렌, 뒤에 있어. 죽음 직전의 구렌은 유에게 계획대로 하라고 재촉했다. 크라울리는 신주쿠에서 유가 제어력을 잃었을 때의 만남을 기억했다. 유는 여전히 구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이 그를 막았다. 적의 증원이 이미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후퇴했고 노리토는 환술로 적들의 추격을 막았다. 구렌의 일행은 그를 구출하려 했지만 적들에게 압도당했고 구렌은 페리드가 도착할 때까지 그를 살려두기 위해 후퇴 명령을 내렸다. 도착했습니다. 키리토는 뱀파이어 귀족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고 세이시로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를 감시했다. 그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세이시로는 키리토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출발과 관동을 누가 구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키리토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세이시로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고 나중에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했다. 나중에 이용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여전히 구렌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들과 함께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구렌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신호아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저주강화 알약을 더 먹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피를 흘렸다. 그의 동료들은 알약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알약을 버리고 의식을 잃었다. 신호아는 그의 심장박동을 확인한 후 충격을 받았다. 미카는 구렌의 영역에 도착해 공격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구렌의 부하들을 죽이고 유를 찾기 시작했다. 한편 키리토는 출발 전 준비를 지켜보며 구렌으로부터 온 보고서가 있는지 물었다. 상구는 그들이 괜찮다고 했다고 그에게 알렸다. 키리토는 웃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라고 명령했다. 유는 다른 차원에서 아수라마루를 만나 그에게 구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라마루는 그에게 힘을 줄 생각이 없었고
대신 그의 몸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라마루는 그에게 힘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대신 그의 몸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이 그의 안에 심어놓은 나팔 때문에 그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팔 때문에 그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수라마루는 천사들이 악마보다 더 나쁘다며 그 나팔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팔 쪽으로 다가갔고 아수라마루는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3분 동안만 힘을 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깨어난 유는 최고 속도로 날아올라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체스는 구렌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있었지만 크라우리는 아직 그를 죽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유가 나타나 체스를 공격했지만 크라우리는 그 공격을 막았고 유의 힘이 갑자기 변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유가 더 이상 인간인지 의심했다. 비렌이 악마에게 지배당하는 것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는 그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구하려고 그는 아수라마루에게 더 강한 힘을 요구했고 또 한 번 반악마가 되었다. 테마즈키가 악마관을 이용해 유를 포획하고 후퇴를 강요했다. 비렌은 유에게 살아남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적의 증원이 도착하면서 그들은 지정된 지점에 모였다. 미카는 크루엘의 부대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유와 함께 가족으로 살자고 이야기했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나아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더욱 자극했다. 노리토는 환수를 사용하여 미카를 방해했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고 결국 여러 공격 후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유와 그의 부대원들과의 유대감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 그에게 도달했다. 유이치와 시노아의 부대는 미카를 방어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다. 시냐는 미카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지만 시노아가 개입하여 그를 구했다. 유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그에게 말했어요. 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가 슬퍼할 테니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에요. 시노아의 부대원들은 공격해온 대원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미카는 외부 세계의 그런 강한 유대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노아는 미카에게 유와 함께 떠나라고 재촉했고 나중에 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카는 유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귀신 회사의 다른 대원이 시노아를 공격했지만 나루미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 회사를 떠나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적의 증원이 도착하자 아오이와 카즈야마가 공격받았습니다. 시노아는 귀족과 맞설 것을 피하기 위해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노아는 모두에게 공항으로 후퇴하라고 재촉하며 만약 뱀파이어 귀족들이 온다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루미는 전사한 동료들을 애도하고 있었지만 시노아가 그를 끌어당겼고 그들은 철수했습니다. 한편 피를 흘리며 유를 안고 있던 미카는 힘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가 숨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아이들이 피난처를 찾고 있는 폐허가 된 마트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이들은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카는 그 아이를 잡았지만 아이가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자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을 멈췄습니다.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카는 유를 안전을 위해 마트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유는 아시라마 류에게 의식을 잃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유의 눈으로 본 것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유가 의식을 잃은 동안 누군가가 그를 방문하여 그를 가족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가 의식을 잃은 동안 누군가가 그를 찾아와서 유를 가족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유는 깨어나 죽어가는 미카를 발견했습니다. 미카는 제어력을 잃고 유를 공격했지만 유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미카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미카가 흡혈귀가 된 것에 대해 자책했어. 흡혈귀가 된 것에 대해 미카는 유의 피를 마시면 진정한 흡혈귀가 된다고 밝혔지만 유는 미카가 살아있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했어. 많은 논의 끝에 너는 미카를 설득해서 그의 피를 마시게 했고 미카는 진정한 붉은 눈의 흡혈귀가 되었어. 너는 복수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으라는 구렌의 조언과 세상 어딘가에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미카에게 말했어. 그리고 세상에는 분명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미카는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구해줬는지 유에게 이야기하고 공항에서 만날 계획을 이야기했어. 공항에서 대원들은 구조용 헬리콥터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미카와 유는 차를 찾아 공항으로 향했어. 미카는 전 세계의 인간 조직과 흡혈귀들이 자신을 잡으려 한다고 너에게 알렸어.
그 이유는 과거 하야쿠야 고아원에서 그에게 실시된 실험 때문이었는데 그 실험으로 인해 모든 어른들이 사라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지. 미카는 악마 군대와 흡혈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너는 그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했지. 검은 기운을 띤 채 감옥에 갇히고 헬리콥터가 없다는 사실과 일본 제국 악마 군대의 수수께끼 편지 때문에 공항 분위기는 험악했어. 특히 흡혈귀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그룹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지. 그 긴장 속에서 이누이는 신호아의 배신과 흡혈귀와의 관계에 대해 따졌어. 이러한 긴장 속에서 이누이는 신호아의 소위 배신과 흡혈귀와의 연관성에 대해 추궁했어. 흡혈귀와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고 나루미도 동료를 잃은 슬픔과 신호아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가세했어. 전우를 잃은 슬픔과 신호아에게 복수하려는 그의 마음이 더해졌지. 폭력을 막기 위해 신야가 개입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 그 임무는 구렌이 아니라 키리토가 계획한 것이었고 모두 충격에 빠졌지. 나루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임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어. 구렌중이의 명령만 따르겠다고 선언하면서 구렌중이의 명령만 따르겠다고 다짐했어. 신야는 모두를 규합하여 이 결정에 동참하게 했고 그들은 구렌을 구하겠다는 결의를 하나로 모아 안도했습니다. 한편 흡혈귀는 구렌을 고문하고 있었지만 그는 굳건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다른 한편에서는 프레이드가 크라울리에게 귀족들의 위치가 밝혀졌고 그들의 내부에 배신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프레이드는 구렌의 연루를 암시하며 그가 반려 악마가 되기 직전의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와중에 구렌은 다른 차원에 놓여 자신의 내면의 악마 마히루에게서 힘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 자신을 괴롭히던 흡혈귀를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그 후 구렌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크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크룰과 마히루 사이의 과거 계약을 암시했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렌은 종말의 세라프 실험이 공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룰의 명령으로 모두가 그곳으로 이동했다. 마계 군대의 수송기가 도착했고 키리토가 그곳에서 나타났다. 그는 자신감에 차서 흡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야는 키리토의 계획을 물었지만 키리토는 비밀로 했다. 수송기에서 컨테이너가 나오더니 화살처럼 생긴 손들이 공격을 시작했다. 신야 팀 전체를 향해서 나루미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는 키리토에게 맞섰다. 키리토는 이 실험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다. 혼란 속에서 유해 그룹은 후퇴하려 했지만 흡혈귀 귀족들이 그들의 길을 막아서면서 인간과 흡혈귀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신야와 구렌의 그룹이 지원에 나서서 신호아의 그룹과 미카가 맹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망치는 와중에 유는 구렌을 발견하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고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있었기에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격렬한 전투 중 구렌이 유를 공격했지만 미카가 그를 막아섰다. 두 사람의 격돌은 격렬했지만 구렌의 실력은 한 수위였다. 훨씬. 키리토는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고 구렌은 종말에 세라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며 자신의 피를 뽑으라고 검에 명령했다. 검이 그의 피를 마시자 구렌은 인간과 흡혈귀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구렌의 공격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자 혼란이 벌어졌고 그 피의 화살들은 인간과 흡혈귀 모두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포로로 잡혀있던 소녀 미라이를 가두었던 용기가 깨지면서 그녀는 두려운 파괴의 악마 아바돈으로 변신했다. 나팔을 불자 땅이 흔들리고 변하기 시작했고 어둠에 힘이 솟구쳤다. 신호아는 여동생의 고통을 목격하고 분노에 휩싸여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다. 하지만 키리토가 그녀를 가로채 찌르는 바람에 그녀는 부상을 입었다. 유와 미카는 키리토를 공격했지만 구렌이 그를 보호했다. 유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역력했고 그는 자신의 믿었던 스승에게 답을 요구했다. 아바돈의 힘으로 인해 주변이 파괴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주변은 임박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의 마음은 가족을 구할 것인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혼란을 막을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앞에서
유를 업고 있던 미카는 친구들과 함께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유는 미카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를 두고 갈 수 없었다. 모두를 구하겠다는 유의 결의는 그를 절박한 결정으로 이끌었다. 그는 아바돈을 물리치려면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면의 힘을 끌어내 그는 자신의 검으로 자신을 찔렀고 아수라마루의 도움을 구하며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다. 이 기묘한 세계에서 아수라마루는 그에게 나팔의 힘을 사용하는 것의 결과와 인간성을 잃을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나팔의 힘을 사용하는 것과 인간성을 잃을 위험성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유는 단호했다.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 했다. 사람들을 전장으로 돌아온 유는 엄청난 힘을 폭발시키며 영왕으로 변신했다. 주변은 소금으로 변했고 아바돈의 파괴적인 힘은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아수라마루는 다시 개입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를 악마로 만들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미카, 크루엘, 그리고 다른 이들은 전투의 여파를 처리해야 했다. 일어난 일들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의 의식 없는 몸을 데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마계 군단과 뱀파이어들은 혼란에 빠져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파악하려 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의 의미를 상당한 시간이 흘러 모두가 치유되고 그 충격적인 사건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아픔에서 마계 군단과 뱀파이어 생존자들 사이에 단결과 결의가 자라났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큰 위협에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인간과 뱀파이어 세력 간의 긴장은 공동의 적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들의 공동의 적 앞에서 미라이를 되찾고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의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막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들의 공동의 목표가 결전의 날이 왔고 모든 세력이 다시 전장에 집결했다. 전장에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세계의 운명은 풍전등하였다. 가까이 유의 희생은 그들의 한계를 시험할 사건들의 연쇄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힘, 결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말이죠.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여전히 밝게 타올랐습니다. 신호아, 미카, 나루미,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하나가 되어 다가올 시련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으로부터 그들의 세계를 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정, 사랑, 그리고 희생의 힘이 그들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말이죠.